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는 복막과 식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복막과 배 안의 내장들에 대한 앞에 불 꺼주세요. 배 안 내장들에 대한 그 개요를 얘기할 거예요. 식도는 다음 시간에 묶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슬라이드에 보면은 장이 꼬여 있죠. 그래서 이게 저 인생에 이 꼬여 있는 장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꼬여 있는 장을 좀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실 저 지난주에 수업을 2개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오늘 저녁 6시, 7시, 8시, 9시, 10시 한 사람씩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이제. 그래서 그런 뭘 외워야 되냐. 주로 허파의 앞쪽 끝에 모서리 이름을 외워야 되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하나, 뭐 왜 꼭 외워야 되냐. 제가 무슨 공권력이 있진 않잖아요. 안 외우면 뭐 이렇게 잡아갈 수도 없고. 왜 공부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좋은 의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의학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이걸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할 때 좋은 의사가 되려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좋은 의학자 내가 뭐 허파 연구자가 되겠다. 그러면 더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외우지만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때문에 외우고 있는데 거듭 얘기해 드리지만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정말 되면 우리가 요거 무슨 토플 시험이나 아니면 무슨 단기 무슨 성적 평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은 의사, 좋은 의학자 될 때 다 써먹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까 말까 고민할 때 1, 2, 3, 세 가지를 다 생각해보고 외울지 말지 각자 선택을 해서 외우세요. 저한테 외울지 말지 물어보면 전 대부분 외우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러긴 해요. 근데 성적은 잘 받고 싶잖아요. F 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시험 준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 다 결국 현실적으로 요걸 잘 해결해 줘야 더 이상적인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의사, 좋은 의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냐는 시험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알려줘야 어떻게 공부할지 혼란은 덜 올 것 같아서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이제 왓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그래서 해부학 수업이 전체 4년 의과 그 수업 중에서 맡은 역할이 제일 큰 게 이건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일단 알아야. 허파가 있다는 거, 2개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될 테니까 그게 있어서 이게 존재해 있다는 거,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아주 중요한 이름들, 허파란 이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을 한번 듣고 이해해보게. 허파는 오른쪽은 3개로 나눠져 있다. 이런 건 암기라기보다도 이해하는 거고, 또 무슨 브랜치들이 있다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위치.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이름만 그냥 종이로 쭉 나열해가지고 외우는 거랑 좀 다르죠. 어느 위치,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서로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공간지각 능력이 해부학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갖고 맨날 돌려가지고 저번에 했던 게 공간지각 능력적으로 누가 아울타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진 않지만 꼬아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수술하다가 그걸 모르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지각 능력을 3차원 해부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연결해서 세 번째로는 그게 왜 있는지, 왜도 많이 질문했잖아요. 왜 그런가 저런가. 그래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어떤 병을 일으킨다든지 치료할 때 어떻게 쓰인다든지 흉수 뺄 때 허파를 찌르지 않아야겠다든지 이런 게 다 여기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은 한 3가지 유형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주관식으로 이름을 기억해서 작성. 그냥 자기 통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름을 다. 렁 이렇게 외워야 돼요. 허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 강의 맨 끝에 항상 테이크홈 메시지 이렇게 한 슬라이드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아닌 거는 통짜로 외워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객관식으로 주변 장기와의 위치관계. 들어봤는데 이게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좌심방에 연결된 건지 우심방에 연결된 건지 이런 거는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고 알고 있는 단어들의 커넥션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기능 설명을 서술하는 거. 어떤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되면 어떤 병이 생긴다. 다 슬라이드 있어요. 열심히 저를 찍으시면 되고 사진은.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예시 문제인 거죠. 이거 뭘까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시험 실제 내진 않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이걸 맞출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아까 테이크홈 메시지 들어있는 그 구조니까 이거는 자기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다 해가지고 그 전유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해부한 심장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름은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크홈 메시지에 없는 구조물들은
시험 문제 안에 시험지에 어딘가에 다 이름이 다 풀네임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죠.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 뭐 superior vena cava 이런 말들은 그 테이크홈스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 외 작은 브랜치들은 눈으로 익혀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게 거기 있었구나, 뭐랑 연결되는구나 알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수업 문제 시험과 연관해가지고 이거 뭘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얘네들은 주관식으로 통째로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객관식으로 너 어떤 연결 관계와 그런 서로 머릿속의 구조, 그 마인드맵 같이 이렇게 해놓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심장 주기를 아래 기준을 갖춰서 그림도 그리고 설명을 해요. 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이미 아는 단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이름이며 그 무슨 혈관 이름이며 뭐 이런 방향이냐 이런 건 다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 이걸 하는 거죠. 밑에 이런 답을 쓰면 되는 거. 예, 이거 사실 중학교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오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시험 이런 유형과 질문 있어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 시험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외워야 되냐? 시험에 나와요. 이 질문은 해도 돼요. 계속 해요. 앞으로.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다음에 외워야 하나요? 그러면 당신은 좋은 의학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오늘 수업은 이제 복막과 이 배안 내장들에 대한 개요를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내장들은 다음 시간과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턴이 되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어디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가 머리 쪽이고 어디가 다리 쪽인지 장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일로 가는 건지 절로 가는 건지 이쪽이 앞인지 이쪽이 뒤인지 어디가 소장인지 대장인지 여기를 잘라도 되는지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는 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장의 위치관계를 좀 이해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본 건 이런 거고 그냥 뭐 사실 뻔한 얘기예요. 이런 거 발생 과정을 통해 한번 이해해보려는 게 있고 다음에 복막이 어떤지 그 구조, 기능 이런 걸 보고 다음에 복막강이라는 이제 빈 공간이 있고 그물막 주머니라는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그거를 위치 관계나 또 거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런 걸 이해하고 소화관들이 이제 개요로 전체적으로 뭐뭐뭐가 있고 그것들이 혈관과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거를 잘 해두면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실제로 식도, 위, 소장, 대장이 나오면 거기서 맨날 반복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소장의 어느 부분에 혈관이 뭐가 공급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이 큰 틀 안에 있는 걸 알면 이해하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이제 그 숲을하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만 설명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설명 반복하겠죠. 근데 숲을 설명해 놓으면 나무들은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이 좋아서 일반론을 먼저 하고 이제 구체론을 내일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를 할 거예요. 처음에 이런 배안, 내장, 그물막하고 복막하고 그다음에 위장관 이런 거 하고 발생관을 할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큰 그물막, 작은 그물막하고 소화관 기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업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의 여러 추천 중에서 말이 어렵다. 사실 말 배우는 게 제일 큰 거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스트릭, 스토막 비슷한 말이에요. 다 위에 대한 말이고 헤파틱은 간에 대한 얘기예요. 뭐 헤파토, 헤파티다 이런 건 스플라닉이 내장에 대한 얘기고 오멘툼이라는 게 그물막이고 페리토니움이 복막이고 비세랄, 파리에타는 저문 나왔지만 그러니까 내장 쪽, 바깥 벽 쪽 뭐 이런 뜻이고 레날, 키드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콩팥에 대한 얘기고 뭐 인트라는 안쪽, 리트로는 뒤쪽, 포는 앞쪽, 힌드는 뒤쪽, 다리 쪽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콜론, 콜릭 이런 건 다 대장 이제 잔록창자라고 이제 한글 용어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한글이 익숙할 수도 있고 영어가 익숙할 수도 있지만 각자 용어가 이렇고 메센테릭은 이제 창자 감막 뭐 이런 거고 이런 말이 계속 메센트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어서 나오니까 용어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걸 할 텐데 그래요. 그래서 배안내장, 소화관 이런 그물막, 창자 감막이 있는데
근데 배안 내장은 다 알긴 알잖아요. 이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온 것 같아요. 식도, 위, 소장, 대장이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어려운 게 그물막 중에 레서 오멘툼이 있고 그레이터 오멘툼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정말 주기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그물들이 커다란 커튼처럼 덮고 있어요. 메센테리라는 이제 창자 간막이라고 창자가 어디 매달려 있는, 창자는 배에 매달려 있을까요? 등에 매달려 있을까요? 등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 매달려 있는 그 줄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충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막을 얘기하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흉막하고 심장하고 다 막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벽쪽 복막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 모든 장기들은 풍선에 주먹 넣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넣으면 주먹에 바로 닿아 있지 않고 벽 쪽에 있는 게 벽쪽 복막이고 파리에탈 페리토니움, 다음에 이제 안쪽 내장 쪽 복막은 주먹을 싸고 있는 쪽. 똑같죠. 심장, 허파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있어서 이게 벽쪽 복막이죠. 이렇게 싸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장 쪽 복막이 되겠죠. 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바꿔놨고, 요거를 다 지우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딱 이렇게 생겼고, 요 안에 구조물들이 이제 복막, 안, 복강, 여기 다 그 허파나 심장도 다 이런 공간이 있었죠.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 혹시 누가 얘기할 사람? 이런 공간이 허파나 심장도 다 필요했잖아요. 왜 필요할까요? 네. 허파나 심장이 왜 이런 공간이 왜 필요할까요? 네. 장기 운동. 네, 움직이려면 붙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허파, 심장, 위장관 다 돌아다니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복막 뒤 공간이라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뒤에 그 등 쪽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고, 다음에 복막 속 공간이 좀 헷갈리죠. 복막 안하고 복막 속하고 다른 거라니, 이런 정말 죽이고 싶은 일이 있다니요. 안과 속. 근데 하여간 인트라 페리토니아하고 페리토니얼 캐비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완전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1, 2, 3이 이게 1, 2 복막 아니고, 질문은 어느 공간이 가장 부피가 클까요?예요. 실제 몸 속에서 마음속으로 그걸 마음을 먹으시고 1, 2, 3 중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초이스 다시 볼까요? 네. 1번이 복막 안, 2번이 복막 속, 3번이 복막 뒤. 어디가 제일 부피가 실제로 몸속에 클 것이냐? 네. 자, 이제부터 누르면 돼요. 자, 늦게 누르는 사람은 거의 어디를 향하지 않아도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마. 자, 1, 2, 3 중에 고르는 거예요. 1, 2, 3. 1, 2, 3. 다 골라, 148명, 149명. 지금 누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156명. 이건 맛배기로 하는 거니까. 자, 다 했죠? 159명. 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다 갈렸어요. 5번도 있어. 좋았어요. 다시 보면, 이제, 2번, 3번이 많았죠. 2번, 3번. 2번하고 3번이 많았으니까, 복막 속하고 복막 뒤가 많고 복막 안은 적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답을 보면은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엄숙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최영진이 쉬운 척 설명했지만 현실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대박. 여기서 그 복막한 캐비티 부분은 어딜까요? 캐비티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레트로페리토리아는 이만큼 정도고, 그러니까 복막 그 장기들이 있는 그 공간이 제일 사실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막강이라는 데는
약간 근데 복막 리트로 페리언트는 생각하기 좀 차이가 있으니까 1번을 선택하는 거가 제일 이거를 이제 했던 이유였어요. 1번은 사실 아까 그림에서 엄청 넓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기에 일부러 복수가 차서 물이 차서 이렇게 커지지 않는 한, 허파 심장도 다 마찬가지죠. 그 공간 다 붙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으로 물이 차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공간이 보이면 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기 공기가 차거나 물이 차면 뭔가 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한 거고. 네. 근데 일부 이 소화관들이 복막 복막 안에 있다가 복막 뒤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쪽처럼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다가 점점 뒤로 가서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복막이 살짝 넘어버리면 애매하게 이제 복막 안에 있다가 뒤로 넘어가 등 쪽으로 붙어버린 이런 게 있지만 대체로는 소화 장기들은 다 이 복막에 쌓여 있어요. 이런 게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등에 붙어 있는 소화관들은 그렇지만, 네, 그 정도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서 여기에 제일 전 많은 노력을 하려 했어요. 이게 발생 과정을 알아야 나중에 발생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맛배기로.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맛배기라도 해야 앞으로 하는 거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The GI tract, which 그래서 ends up like this, starts out as a straight tube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를 consisting of the 잘하시지만 foregut, 네. 포가, 미드가, 힌드갓이라는 이렇게 세 부위로 나뉘어 있어요. 앞, 중간, 꼬리 쪽. 그리고 앞쪽이 이제 위 식도가 있고 중간이 소장들이 대체로 있고 대장 일부가 있고 뒤쪽이 나머지 대장 전체가 있는데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면서 꼬이는 거죠.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슬라이드들에 꼬여 있는 장들을 봤을 때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인지 이거는 그 심장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정해져 있는 일이겠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the 다음으로 foregut starts as a straight tube. 더 이제 좀 더 긴 it 설명을 rotates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아까 포가 위하고 식도 있는 부분이 처음에 자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커져요. 한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커져요. 자기 몸 왼쪽으로 오른쪽 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가 이렇게 생기고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보면은 다른 장기들은 소장 대장은 등 쪽에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등 쪽에만. 근데 위하고 식도나 얘는 앞쪽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돌살하고 이 나오는 이제 벤트럴하고 위쪽하고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 군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위들은 근데 이렇게 돌아요. 돌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앞면 위에서 앞에 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면을 먼저 살펴보면은 위가 왼쪽으로 점점 자라나니까 그 위가 앞쪽에 연결된 쪽은 이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 쪽 위에 등 쪽에 연결된 면은 등 쪽에서 보면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등 쪽에 또 연결된 어떤 막을 형성하게 돼요. 이렇게 자라난 것이 우리의 그 혼란을 엄청 만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돼요. 이렇게 양쪽이 자란다는 게. 그래서 꼬인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간이 생겨요. 여기 이쪽에 간이 생기고 이쪽에 스플린이 생겨요. 그 안에. 그 다음에 간이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쪽을 다 차지해버려요.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뒤였는데 이제 앞뒤가 아니죠. 이제 약간 위랑 좌우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돼서 이런 인위적인 공간이 새로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런 게 좀 있으면 나온 무슨 공간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작은 그물막 레서 오멘툼이 되고 이쪽이 그레이터 오멘툼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좌우 관계에서만 본 건데 나중에 상하 관계로도 볼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거는 뒤집어서 이제 아래쪽에서 다시 보고 아래쪽에서 3차원적으로 다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일 때 이제 위가 왼쪽으로 자라난다 그랬죠. 위가 왼쪽으로 자라나면서 점점 커져가고 등 쪽에 붙어 있던 막이 저쪽 이렇게 왼쪽으로 커져 나가고 간이 생기고 저쪽에 비장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 큰 그물막, 이쪽에 작은 그물막 등 쪽에 있던 게, 그다음에 이 큰 그물막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좀 아래로 이제 소장의 일부 디오데눔까지가 그 포가시거든요. 앞에 3분의 1 해당하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만 레서 그 오멘툼이 있어요. 간이랑 연결된 데가. 그 아래로부터는 앞쪽 그 막이 다 없으니까 그물막 같은 게 안 생기는 거고, 여기가 디오데눔이 이렇게 내려가고 저 사이에 구멍이 있고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네. 그 사이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이쪽 그물막이 이렇게 잘려 있지만 인위로 잘라서 본 거지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저쪽 연결이 쭉 내려와 가지고 커다란 이런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어요. 커튼 같은 주머니, 다 연결된 주머니. 이렇게 연결된 주머니 돼 있고 그래서 이쪽 구멍으로 이렇게 손을 넣으면은 이렇게 넣어서 저쪽 주머니에 이렇게 물도 담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있고 그 밑에 대장이 와서 옆으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된 거고 그 밑에는 또 소장이 막 꼬여 있고 근데 이걸 세로로 잘라서 이제 옆으로 볼 거예요. 세로 잘라서 옆으로. 그래서 이쪽이 앞에, 이쪽이 뒤로 한다면 이렇게 생겼고 아까 그물막, 큰 그물막이 커튼처럼 늘어져 있는데 그리고 밑에 대장이 있고 대장은 또 자기 나름대로 뒤에 그 창자 간막으로 매달려 있고 그 뒤에 이건 이자, 판크레스에 있고 이 그물막이 밑으로 좀 자라나요. 그래서 커튼처럼 쭉 내려가요. 그래서 창자를 다 덮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런 걸 신이 만들다니 정말 죽이고 싶은. 나중에 이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심장은 뒤쪽에는 안 매달려 있는 것, 위는 뒤쪽에 안 매달려 있는 걸로 보이죠. 이제 여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자,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려워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하면 뒤에 계속 어려워져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한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경계가 잘렸는데 저기 뭐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린 건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구분, 거기가 내장 쪽, 벽 쪽이냐 내장 쪽이냐 구분하는 그 지점이에요. 아까 봤던 게 이런 거. 아까 포가 쪽은 식도와 위랑 그 디오데늄의 일부는 앞뒤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레서 오멘툼, 여기가 그레이터 오멘툼이 생기고 이런 식의 그림을 봤었죠. 그래서 이게 꼬이고 옆으로 왼쪽으로 가니까 흘러내려서 이렇게 되고 대장이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잘라서 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른 단면을 옆에서 본다면 위장관이 몇 개 보일까요? 근데 관점에 따라 정답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또 이것도 한번 자, 위장관, 위장, 소장, 대장 뭐 이런 게 몇 개나 보일까?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면 네 개 이상.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 스플린 빼고, 그러니까 그 곱창만 따지는 거예요. 곱창, 간 이런 거 안 세고. 지금 70명이 답을 했어요. 80명이 답을 했고. 몇 개나 보일까? 120명이 답을 했어요, 이제. 130명이 답을 했고, 이제 거의 끝낼 거예요. 5, 넷, 셋, 둘, 하나, 네. 자,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셋, 둘, 157명. 아이도, 네. 야, 좋았어요. 이거를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 이제 이 복도의 맨 이쪽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둘씩 짝지어요. 둘. 근데 만약 홀수 있으면 끝에 3명을 묶어서 자기 답을 서로 얘기해 보기로 해요. 앞으로 한 3분 정도. 둘씩. 선생님 셋 짝 찍고, 둘이 짝 찍고 얘기해 봐요. 뭐라고 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 한 3분 정도 설명을 해봐요. 자기의 답을. 나는 1개로 생각했다. 나는 4개라고 생각했다. 나는 5개로 생각했다. 제가 익숙한 데는 여기에요, 사실. 뒤에서 항상. 옆 사람한테 내 생각에는 몇 개가 보일 것 같다. 정답을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 교수님 이동식 마이크가 있나요? 이동식 마이크? 정답 맞추지 마. 어우.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자기 답이 어떤지. 아래로 쭉 밀리는 거 아래도 다 아래까지 다 본다는 생각, 그런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 자기 답을 설명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답을 설명하고 싶은 사람? 네? 어디? 앞에 있어요? 자기 답을 설명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대요. 저는 의장관을 여기 식도에서부터 항문으로 갈 때까지 그 중간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소장에서 굉장히 많은 접힘 구간이 있고 대장이 싸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아래로 자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주 재밌네. 혹시 뭐 반박할 사람 있어요? 아니 이런 기회 한번 마이크 잡아보고 싶다. 또 그런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앞에 한번 불을 다시 켜주실래요, 여기 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원자 3명 빨리 나와요, 빨리 3명 나와요. 무대로 나와요, 3명 나와. 아니 뭐 손든 사람인 거 아니고 빨리 나오면 장땡. 네, 한 명만 더 나와요. 네, 그래서 특별 준비한 위장관의 발생입니다. 한 명 더 나와요, 한 명 더. 그래, 좋았어. 그래서 이게 위장관이고 얘가 그 메센테리예요. 등에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매달려 있고, 자, 이쪽 키 큰 남자 위에 잡아주세요. 위에 잡고 여기도 같이 잡아주세요, 그냥. 잡고 쌤이 이제 꼬아봐요. 자,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꼬였는지. 꼬아봐요. 그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네, 잘 꼬아봐요. 네, 여기가 이제 항문이고 여기가 식도예요. 중간에 한번 꼬였잖아요. 꼬아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갔다가 이거 역시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오, 좌우로 이렇게 꼬았다. 이렇게 꼬았다. 뭐 더 잘 꼬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꼬고 싶은 사람 더 꼬아도 돼요. 근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해서 저도 이게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서 이제 이쪽 잡아주시고 소장은 여기를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와서 이렇게 여기 소장 여기 많이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가 위고 대장이 옆으로 한 칸 가는 거고, 그러니까 소장이 위에서 디오데듐 지나서 여기 뚫고 나와서 소장들이 막 꼬여 있고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왼손 오른손 바꿔봐. 이쪽으로. 위가 약간 이쪽으로 그레이트 오멘툼 이쪽으로 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레이트 오멘툼이에요. 이게 여기 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니 이렇게 앞을 덮고 있어요. 이렇게 오멘툼이 이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예요? 이게 위 스토막의 뒤쪽 벽에 있던 일부가 자라나서 이런 주머니를 형성하고 이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쪽으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중 그 구물 구조가 된다. 그럼 여기가 그 레서예요? 아니 레서는 여기 연결되죠. 레서 오멘툼 이쪽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왜냐하면 또 이 이해가 필요한 게 이 등 쪽에 붙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혈관이 포가 쪽에 혈관 하나,
미드가세 혈관 하나, 힌드가세 혈관 하나, 혈관 3개로 돼 있어요. 다 먹여 살리는 게. 근데 그게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나중에 그 혈관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다 달라져요. 1번, 2번, 3번. 앞, 중간, 뒤가 있으면 앞은 이쪽을 먹여 살리고 중간은 이쪽으로 꼬였으니까 이 오른편, 이쪽 소장과 대장 일부를 먹여 살리고 뒤쪽은 이 왼쪽 대장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꼬여요. 이 머릿속에 이를 여러 번 이렇게 꼬아보면 이렇게 꼬고 소장이 튀어나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아까 꼬여있던 구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나 더 뭐 연구해봐도 되고. 질문 있어요? 오우!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아니면 뭐 해보고 싶은 거, 반대로 꼬아본다든지. 네. 나오세요, 그냥. 네. 듀오데눔이, 이렇게 꼬였으니까, 네.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나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뒤에 가면. 이 대장의 등에 연결된 이 막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이 그 해부학 수업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 내일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듀오데눔이 대장 트랜스버스 콜론의 등 쪽 막을 뚫고 나오는. 네. 그래야 이게 한 바퀴 꼬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아주 좋은 이런 거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이걸 잘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던 게 언제로 꼬이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꼬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꼬이면서 안에 소장과 대장이 주행이 이렇게 있다는 거. 또 질문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그물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물막이 조 교수님 여기 밑에 화면이 또 꺼졌어요. 그래서 이 불도 꺼주시고 불은 여기서 제가 끄면 되나요? 어떻게 끄면 되죠? 이거 또 하나를 뭘 끄면 될까요? 됐다. 네. 그래서 이 큰 그물막과 작은 그물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전히 이해를 좀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렵죠. 여기 작은 그물막, 이쪽이 큰 그물막인데 잠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간하고 위하고 연결하는 게 레서 오멘툼, 작은 그물막이고 위하고 대장하고 연결하는 게 그레이터 오멘툼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수건같이 쭉 늘어진 건 거고 아까는 레서 오멘툼하고 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 아래만 제가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불이었어요. 이불에 그 출렁이던 하얀색 쪽은 이 뒤쪽 트랜스버스 메소콜론에 해당하는 원래 장이 등에 붙어 있는 그 지지하는 그 매달려 있는 곳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라서 앞에서 보면 앞뒤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그레이트 모멘툼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덮은 거죠. 이렇게 덮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나눠서 봐요.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아까 문제에서는 만화에 소장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아래쪽. 여기까지만 하면 2개만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레서 오멘툼, 그레이터 오멘툼, 다음에 메소콜론까지 이렇게 발생학적으로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겠죠. 그레이터 오멘툼보다 더 앞쪽에 위쪽은 거기를 수프라콜릭, 그러니까 콜론보다 위쪽이니까 컴포넌트라고 하고, 다음에 아래쪽은 인프라콜릭 컴포넌트라고 하고 저 뒤에 갇힌 공간이 오멘탈 벌사라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앞에서 수술할 때 열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엄청 어렵게. 이것과 이것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수프라콜릭 컴파트먼트를 초록색으로 한 거고 파란색이 그 오멘탈 벌사에 해당하는 거고 다음에 여기 빨간색 이쪽 부분이 인프라콜릭 컴파트먼트예요. 이거 어렵죠, 너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아까 그 쇼를 한 거예요. 이걸 뒤집고 넘겨야 이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아까 질문 남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오는 디오데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냥 수술장에 열면 이렇게 보여요.
원래 위 뒤편에 위에서 등이랑 붙어있던 그게 너무너무 자라와서 앞으로 커튼처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 덮어버렸고, 이거를 그레이트 모멘텀을 잘라버리면 아예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보고 싶었던. 근데 자르지 않고 살짝 들고, 아까 같으면 그 수건만 이렇게 들고 안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예. 이거 보면 되게 전 되게 어려웠어요. 전 사실 최근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본과생을 끝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길 바라는데, 이렇게 하면 이 소장이 여긴가 언젠가 통과해야 일로 오겠잖아요. 이 면을 통과하려면 이제, 그래서 아까 꼬아서 통과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불과 이 구조를 하고 한번 꼬아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고, 저처럼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꼬아보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아니면 옆 사람 옷을 풀어서 한번 꼬아본다든지 이러면 네, 좀 더 이게 어느 쪽 반을 꼬였는지. 근데 이걸 알아야 아까 혈관세계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구멍이라는 게 이 레서 오멘툼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 레서 오멘툼의 옆에서 봤을 때 요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이쪽 아까 수프라콜릭, 인프라콜릭 컴포넌트는 그냥 이 그물막 경계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거고, 요 구멍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여긴 사실 거의 붙어 있긴 해요, 이렇게. 근데 하여간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수술장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손가락을.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아까 맨 처음 봤던 복막 그림과 한꺼번에 보면은, 네. 아까 복막 그림에서도 요 그림에서 여기가 이 수프라콜릭, 여긴 다 이쪽이 오멘탈 볼스하고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 그림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손가락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컴파트먼트가 이쪽 아래 정리한 것처럼 이제 그레이터 색하고 레스럴 색으로 그냥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그레이터 색이라 하고 여기만 레스럴 색이라 하고, 그레이터 색 중에서 수프라콜릭과 인프라콜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 둘을 묶어서 다 그레이터 색이라고 하고 얘만 레스럴 색이라고 하고. 예. 근데 이런 공간이 몇 개 안 되지만 엄청 꼬여 있으니까 볼 때마다 되게 헷갈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화관의 이제 개요 구성을 이제 해보면은, 녹사에 혹시 질문 있나? 실시간 질문. 좋았어요. 실시간 질문. 모멘툼의 기능,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레이터 오멘툼과 게스트로콜 리가멘트. 그레이터 오멘툼의 구성 요소 중에 게스트로콜릭 리가멘트, 그러니까 그 부위를 게스트로콜릭, 게스트로 위, 콜릭은 대장, 위와 대장을 연결하는 리가멘트. 동요군요. 스스로 알아냈군요. 네. 좋았어요. 동요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소화관 얘기를 잠깐 할 거고, 이건 내일부터 더 자세히 할 건데 오늘 왜 이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관, 이것도 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 나오는 거죠. 식도, 위, 소장. 소장은 듀오데눔, 제주눔, 일리움. 대장은 시쿰 밑에 달려있는 어펜딕스, 콜론이라고 하는 데는 어센딩, 트랜스버스, 디센딩, 시그모이드, 그다음 렉탈 캐널, 렉툼 에날 캐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혈관 구성을 생각해 보면 아까 4가 미드가 힌드갓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쪽은 셀리악 트렁크라는 혈관이 공급하고, 중간은 SME, 수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 인페리어, 이렇게가 공급을 각각을 3개를 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장, 대장 그 경계를 딱 넘어가진 않아요. 소장의 맨 시작 부위인 듀오데눔의 일부는 포가스에서 공급을 받고, 다음에 라지 인테스틴이 다 그냥 힌드것에 갔으면 더 편하겠지만 그러진 않고, 트랜스버스 콜론의 어디까지는 또 미드갓의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숙연해지는, 어려워지는. 하여간 그래도 경계가 대충 여기와 여기라는 걸 알면은, 앞으로 수페리어 메센테리 아테리에 공급하는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수술할 때도 수페리어 메센테리 아테리 근처에 암이 있으면 수술을 안 한대요. 수페리어 메센테리 아테리를 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도저히.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아주
여기는 따로 어떻게 받을 수도 있고 이쪽도 따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여기쯤에 있는 애들은 특히 제주눔 일리움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제주눔 일리움이 혈액 공급을 아무 데서도 못 받기 때문에 수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 근처에 있으면 아예 수술을 포기하는. 예, 그래서 CT 찍었을 때 수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 근처에 암덩어리가 있다. 이러면 해박적인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아 여기 메센테릭 아테리고 얘를 건드리면 제주눔 일리움이 다 죽는구나. 사실 위 없어도 살고 대장 없어도 살아요. 다 수술 없애기도 해요. 그냥 위랑 대장이랑. 소장은 없애면 살 수가 없대요. 도저히. 예,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임상적인 게 거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더 내일은 자세히 나올 건데 이제 맛배기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앞 중간 뒤 그 머리 중간 꼬리 쪽에 셀리악 트렁크 다음에 수페리어 메센테릭, 인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가 아까 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꼬였기 때문에 수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과 그래서 소장 전체 디오데눔 일부와 소장 전체 그리고 트랜스버스 콜론의 어디까지는 수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의 가지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인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는 그 뒤 트랜스버스 콜론 이후 애들을 이렇게 잡고 있고 이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인페리어 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셀리악 트렁크에서 해당한 애들은 식도 위 다음에 디오데눔 일부까지. 그래서 디오데눔을 만약 혈액 공급을 얘기한다 그러면 셀리악 트렁크와 수페리어 메센테릭 아테리가 둘 다 조금씩 오게 되는 그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고 그런 게 내일 수업에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이걸 미리 이렇게 앞 중간 뒤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맥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또 내일 더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의 큰 차이는 아orta에서 나와서 가는 거랑 달리 이 정맥들은 장에서 나온 정맥만 특별히 다 간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우리가 먹은 것들은 다 일단 간으로 가야 돼요. 심장으로 바로 오면 절대 안 되고 왜냐면 간에서 독이 있다. 한약을 먹었다. 그러면 간에서 한약을 다 처리를 해줘야지 그대로 온몸을 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원래 그런 온몸에 들어온 영양소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탄수화물 많이 먹었다. 그러면 간에서 일단 그걸 다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간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다 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포탈베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있기 때문에 포탈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페리어 메센테릭, 인페리어 메센테릭 베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서 얘기만 하고 시험에 내거나 이러지는 잘 않을 거예요. 사실 거의 어렵게 안 내고 근데 이게 교감, 부교감, 내장 들신경 이게 감각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쭉 가서 여기서 한번 시냅스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부교감은 부교감이 이렇게 가고 교감은 오다가 여기 갱글리온을 한번 만나서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에 이 감각신경은 그냥 교감신경을 거의 따라서 간대요. 예. 그래서 사이가 이렇게 구성이 복잡하게 돼 있죠. 전후가 있고 시냅스 전후가 있고 교감, 부교감이 있고 이제 감각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걸 이대로 외우거나 이런 거 그렇게 아주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조금씩 나올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감 쪽도 세 개로 돼 있어요. 머리 쪽, 중간, 아까 혈관과 마찬가지로 포가, 미드가, 힌드가 그런 세 개의 구성으로. 그래서 교감을 먼저 보면 그레이트 스플래닝 너브라는 게 위쪽에 있고 이게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 갱그리온을 형성하고 그 다음 나머지 아까 포가스에 해당하는 식도하고 위하고 디오데눔 일부 감각 교감을 하고 다음에 중간은 레서 스플래닝이 있어서 이건 여기서 갱그리온을 이런 데 만들고 요건 이제 그 미드갓에 해당하는 소장 전체랑 트랜스버스 콜론까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 힌드갓에 해당하는 신경이 일로 가서 여기서 갱글린 형성하고 이제 끝에 쪽을 차지하게 되고 파라시mpa세틱 부교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베이거스 너브가 그 4 미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여기를 하고 근데 얘는 훨씬 쉽게 각 장기별로 다 갱글린을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뭐 갱글린 또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힌드갓에 해당하는 쪽 이렇게 가서 이쪽을 해당하고 그래서 모든 걸 4 미드 힌드로 나누면 대체로 딱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분류대로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다음 시간 할 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 미드 힌드가 각각 혈액도 앞, 중간, 뒤 혈관 3개로 나뉘어 있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다 그 구조대로 딱 나눠서 해당하는 그 위장관들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감각신경이 이쪽 감각신경이 주로 교감이랑 똑같이 가기 때문에 교감 이게 그 스파인 레벨 얘기하는 거예요. T 스파인, L 스파인. 그래서
감각신경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나중에 에피가스 배 가운데를 느끼는 거랑 착각을 하게 되고 연관통으로. 그다음에 미드것에 해당하는 거는 이쪽이 하니까 윗배 그 배꼽 근처, 그다음에 또 아래쪽 이렇게 연관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주둥이 아프다 그러면은 미드것이니까 미드것 쪽이 연관통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표를 아까 더 쉽게 한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갓이니까 포갓에 해당하는 신경들이 감각, 교감 뭐 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여기까지가 아까 그 미드것에 해당하는 거고 트랜스버스 콜론 중간부터 나머지 끝이 힌드것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몸속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처럼 단순하게 있지 않고 다 섞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서로 만나고 막 꼬여 있어서 하여간 그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게 해부학 교과서에도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2분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대로 이건 모르면 이제 아주 무식한 의사가 되니까 이 말들은 제주놈 이런 말 모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포가 미드가 힌드가 나뉘어 있고 에스파거스 스토마크, 디오데눔, 제주놈, 일리움 이 순서고 세쿰 펜딕스가 있고 콜론은 이렇게 있고 렉툼, 에날 캐널이 있고 오멘툼들, 그다음에 포라멘이 있고 혈관 3개, 다음에 신경들은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일 할 거예요. 콜론 여기까지. 에피소드 콜론까지. 혹시 질문? 네. 한약은 독일은 건 제가 하고요. 네. 이거를 포, 미드, 힌드는 그러니까 머리 쪽, 중간, 꼬리 쪽 이런 말이 더 그 안에 깔리는 말이에요.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하는 건 앞뒤, 위, 아래는 이렇게 눕혀서 보면 앞이 위처럼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쪽, 중간, 꼬리 쪽. 그러면 이제 누워 있어도 뭐 서 있어도 위가 원충이 헷갈리진 않으니까 그렇게 돼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설문지를 꼭 작성해서 여기 선생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설문지 쓰는 시간. 네. 그다음에 질문해요. 설문지 쓰는 시간 동안 2명이 질문하면 끝낼게요. 질문 공개 질문 네, 해요. 플렉서스 갱글리온 관계는 더 혹시 어려운 얘기고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그런 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네, 또. 심파세틱이 하나씩.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씩 1대1 관계로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여기서는 단순화시킨 거고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게 막 꼬여 있고 이 사이 약간 넘나드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막 넘나들고 연결되고 플렉스 갱글리온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하여간 약간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심플리파이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은 대체로 맞고 근데 엄밀하게는 딱 그것만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그런 게 있어요. 설문지 다 잘 적고 있어요? 또 질문을 누가 해주셨네요. 뭐죠? 여기서 트랜스버스 메소콜론이 트랜스버스 콜론의 등 쪽에 있는 거죠. 등 쪽. 트랜스버스 메소콜론은 트랜스버스 콜론의 등 쪽에 있는 거고 위라는 건 약간 매달려서 내려서 이렇게 한 거고 등 위쪽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걸 질문한다는 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여기가 트랜스버스 메소콜론 콜론. 사실 이게 좀 중력 때문에 콜론이 내려와서 그렇지 이제 좀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매달렸다 할 수 있겠죠. 트랜스버스 메소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환 누군지 이해가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예. 그 전 슬라이드. 예. 그러면 그 오른쪽 그림에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그레이트 모멘툼을 위로 확 들었더니 트랜스버스 콜론도 같이 위로 들린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 있던 거를 얘를 위로 확 들었더니 얘가 들려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보니까 메소콜론이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근데 실제로 배 안에 수술할 때 이제 4년 후 인터넷에서 수술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걸 하고 있겠죠. 이거 들고 보고 약간 뭐 내린 쪽인데 위쪽으로 올라갔다. 여기를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다 설문지 적었어요? 또 질문 있어요?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다 설문지 적었으면 나가시면서 설문지랑 이 스위치 리모컨이랑 여기 선생님께 다 나눠주시고 앞쪽으로 다 나가주세요. 그래야 이거 다 모으고 나가니까. 네, 이제 수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주신 3명에도 감사하고, 네, 좋은 점심시간 되세요. 네. 갱글리온이 앞뒤랑 포스트가 있는 게 그러면 앞뒤로 어떻게 되겠어요?